만약 건축가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주인이 죽었다면 그 건축가는 사형에 처한다. 그 집이 무너져서 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건축가의 아들도 죽인다. 만약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건축가는 파괴된 모든 것을 배상해야 하며 무너진 집을 자기 비용으로 다시 지어야 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일 다니엘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부분은 하무라비의 법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무라비 법전 한번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법전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완전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알기로는 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법전은 1901년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755년대에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 하무라비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법. 사실 우리 일상에 늘 같이 존재하잖아요. 아마 예루살렘 대학교 역사학과 계시는 유발 교수님의 사피엔스이라는 책을 읽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사실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120명, 150명만 넘으면 사실 서로 먹을 게 뺏길까 봐 죽이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막 이런 상황이 사실 자연스러운데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5천만 명 넘는 인간이 평화롭게 산다는 게 사실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은 교수님이 이제 신화라는 말 쓰지만 myth 근데 하나의 어떤 개념을 믿어야 되거든요. 뭐 민주주의, 인권, 뭐 평등성, 그리고 그 중에 법도 있죠. 고대 그리스 보면 헤라클테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처음으로 인류의 법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어떤 정확한 위치를 주거든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우주의 법이 있고 폴리스, 즉 도시 내에 노모스라는 인간들의 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이라는 건 인류의 역사와 뗄래뗄 수 없는 관계인데 하지만 이렇게 멋있게 기원전 1750년대 뭐 하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 헤라클테이토스가 만든 로고스하고 노모스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현재 독일에 존재하는 법들을 보셨다면 이런 법을 괜히 만들었나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독일의 좀 신기한 법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도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독일 여행 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소시지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옥토버페스트도 구경했는데 그 다음 생각은 뭐 할까요? 하수구에서 헤엄치는 거 어떨까요? 하수구에서 헤엄치시려면 독일에서 구청에서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누가 하수구에서 헤엄치려고 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법이 존재해요. 근데 이런 법도 생긴 이유가 있겠죠. 누가 정말 하수구에서 수영했으니까 이런 법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일은 정말 다양한 재미있는 법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기본 법도 있는데 독일은 또 역시 연방주마다 존재하는 법들이 달라요. 그래서 모든 법이 모든 지역에 똑같이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찾았던 법들은 좀 신기한 것들 위주로 많이 찾아봤어요. 한 도시의 법이 따로 있는데요. 이 도시 이름도 좀 길어요. 바드 조덴 알렌도프라는 도시인데요. 헤슨주에 있거든요. 이 도시 가시면 양산 있잖아요. 양산은 무조건 베이지색, 파스텔색, 모래색 이 정도만 쓰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까만색이라든지 뭐 파란색, 빨간색의 양상을 쓰시잖아요. 그럼 벌금 무려 15,000유로입니다. 2천만 원 넘는 벌금 내셔야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신기한 법이 뭐냐면은 이제 메클렌부르크포먼이라는 주에 가시면 좀 중요한 법이 하나 있어요. 케이블카 법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케이블카 법이 필요하죠. 왜냐면은 이제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 관리, 그렇죠? 이런 건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술, 뭐 안전 관리 관련된 그런 법이 무조건 필요한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연방주에는 케이블카가 없어요. 뭐 향후 어떤 만들 예정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예전에 법을 찾아봤는데요. 그때도 뭐 케이블카 만든다는 뭐 딱히 어떤 내용이 없었고 최근에 이제 조금 더 최근 기사를 찾아보는데 또 관련해서 아직도 이 케이블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없는데 왜 케이블카 법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무튼 이런 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아마 관광객들한테 해당되는 법인데요. 여러분 혹시라도 단체 여행, 패키지 여행 독일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의 다리를 단체로 이제 건너시는데 재미삼아 우리 다 같이 다리를 건널 때 발걸음을 맞춰서 건너자 하시면 불법입니다. 다리를 건너실 때는 똑같이 왼발 똑같이 오른발로 이렇게 걸으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불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역시 좀 그나마 이유가 있는데요. 1831년에 독일에서 74명의 영국 군인들이 다리를 똑같은 발걸음으로 이렇게 건너다가 다리가 무너졌어요. 근데 이거는 19세기의 법인데 아직도 독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군인들처럼 한번 좀 군인 놀이해서 다리를 건넌다 하시면 이거 불법이니까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럴 일이 딱히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독일에도 어떤 특별한 법이 있는데요. 좀 독특해요. 딱히 대중들한테 해당되는 법이 아닌데요. 양봉가 법이 있습니다. 이제 남의 땅을 밟으면 안 되는 법이 존재하는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유일하게 있는 예외가 뭐냐면은 양봉가인데 도망친 벌떼를 잡으러 이제 쫓아갔을 때 남의 땅을 밟아도 되는 법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합법으로 남의 땅을 밟아도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또 해당되는 법이 있어요. 벌떼가 도망치잖아요. 이거 바로 잡으러 가지 않으면은 벌떼에 대한 소유권이 무산됩니다. 그래서 양봉가 입장에서는 내가 무조건 벌떼가 도망치면 무조건 잡으러 가야 된다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에도 하나의 신기한 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또 누드비치 유명하고 뭐 사우나 문화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잖아요. 독일에서는 알몸으로 운전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여름에 덥다. 그럼 옷을 전부 다 벗고 운전하셔도 되는데 참고로 유럽에서는 선팅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선팅된 차량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건데 다 보이는데도 알몸으로 운전하셔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상태에서 차에서 내리시면 안 돼요. 그럼 불법이에요. 몸 상태에 따라서 조금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어쨌거나 그런 법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19세기 생겼지만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딱히 해당될 일이 없어요. 축구 경기장 있잖아요. 경기장에서 나무를 심으시면 안 돼요. 19세기의 일부 경기장, 그러니까 예나라는 도시의 그 축구 경기장에 아직 나무들이 좀 존재했었대요. 그래서 잔디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여러 가지 뭐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때 이제 예나 게제츠라는 이름으로 이 법이 생겼는데 아직도 독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경기장에서 혹시라도 나무를 심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이 뭐냐면은 Life of Brian이라는 영국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70년대 생긴 풍자 영화인데 이 영화는 독일에서 성금요일에 절대 방영되면 안 되는 영화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성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독일에서 역시 공휴일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엄숙하게 보내기 때문에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모티브로 하나의 풍자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기독교 신자들에게 신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날에 이 영화를 트시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존재합니다. 법 관련해서 또 아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도 예전에 오해하다가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히틀러의 이름이 아돌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아돌프라는 이름이 독일에서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법적인 상황이 뭐냐면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혹시라도 극우 성향이 강하고 나치 관련된 뭐 어떤 뭐 온라인 활동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거 조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돌프라는 이름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오해인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아마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좀 한국 관광객들이 꼭꼭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뭐냐면은 나치와 히틀러 관련된 문양들, 대표적으로 당연히 하켄크로이츠도 있지만 다른 문양들 새겨진 그런 옷들 독일에서 절대 입고 다니시면 안 돼요. 징역 3년이에요. 물론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히틀러 또한 나치 관련된 문양인 것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비정상회담 초창기 때 어떤 분한테 다니엘 씨 이거 한번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DM이 왔는데 보니까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갑을 파는데 그 장갑 한쪽에는 해골이 새겨져 있고 한쪽은 이렇게 두 가지 똑같은 모양의 번개 문양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SS 문양이에요. 슈츠타플리라는 히틀러 개인 경호대 겸
또 나치 수용소를 관리했던 단체였는데요. 이 대표적인 문양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렇지 않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거 구입하다가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돌아다니시다가 정말 징역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혹시라도 해당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에서 무조건 그런 거 좀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독일에서는 무조건 낚시 자격증 필요해요. 그래서 낚시하시려면은 자격증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앙헬샤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 없이는 그냥 독일 여행 갔으니까 큰 호수 있네? 바로 낚시해버릴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북한 대사가 제 알기로는 베를린에서 자격증 없이 낚시하다가 경찰에 한번 붙잡혔던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독일 여행 가셨는데 낚시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먼저 자격증을 확인하시고 낚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독일의 좀 독특한 법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냥 재미 위해서 한번 이렇게 또 들으시고 또 독일 이제 여행 가실 때 좀 참고할 만한 법까지 또 소개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그거 잘 참고하시고 또 즐거운 독일 여행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Wir sehen uns beim nächsten Mal wieder mit einem hoffentlich spannenden Thema.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